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텍 수학원장 정철경입니다. 오늘은 3월부터 시작하는 2023년 봄학기 고3 감마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3 아이들이랑 열심히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저랑 잘 아실 거고 해서 소개는 특별히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모토는 이제 최고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강남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해야죠. 그리고 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꼼꼼하게 피드백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고요. 그래서 강의 특징,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강의 개요, 그 다음에 이 강의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교재는 어떤 수준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설명드리고요. 오답노트와 피드백을 어떻게 꼼꼼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4월까지 강의 계획표를 설명드리고요. 그 향후 커리큘럼에 뒤쪽에는 수능 보기 전까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생각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 본 수업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수리 논술을 화요일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매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하는 절대평가를 하고요. 현재 기하를 듣는 친구들이 기본 과정은 다 한번 했고, 학교에서 출제되는 수업들도 기본 수업을 하시고 프린트해서 거의 내시고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주보다는 한 격수로 필요할 때 계속 정리하는 수업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 시간 이외에 수요일날 4시부터 7시까지 제 클리닉 시간이고요. 또는 토요일 2시에서 6시가 클리닉 시간인데, 만약 이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날과 협의해서 그때는 조교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라든가 숙제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3 아이들은 항상 저희 학원의 전통인데 2월 달부터도 했었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까지 100분 시험 딱 맞춰서 계속 볼 예정이고요. 저를 도와줄 조교 선생님은 이제 고려대 재학 중인 엄윤희 선생님이시고, 또 저희 데스크나 또 이런 행정적인 전반을 도와주시는 김수인 선생님이 관리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미적분 교재는 카이텍 내신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는 내신 스타일, 베타는 수능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공통 과목. 그래서 수능은 카이텍 수능 베타, 수능 특강. 수능 특강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은 6월달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주요, 제가 교재를, 이름을 언급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지만, 주요 엔제들, 그 다음에 카이텍 킬러스는 말 그대로 킬러 문제들을 정리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별 수업 파일로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이 강의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지금 보통 내신에서 1에서 2등급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좀 부족한 친구도 있는데, 성실성과 또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신은 1, 2등급을 목표로 또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수능은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요 대학을 학생부 종합으로 그나마 가는데, 그 비율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리 논술이라든가 정시로 주요 흔히 말하는 10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1등급도 중요하지만 표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저희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하나 틀리거나 이렇게 점수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3월, 4월, 6월 이렇게 쭉 가면서 어쨌든 상향 곡선을 이루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재는 카이텍 내신 알파 미적분 문제는 주요 이제 강남 8학군에 있는 문제들과 그다음에 분당 주요 학교들, 또 수리 쪽 기출 문제를 단원별, 유형별로 분석한 교재가 카이텍 내신 미적분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이라든가 유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기출 문제에 나오고 있는 특징들을 잘 잡아서 강의를 하고요. 카이텍 내신 베타는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최신 5개년, 그러니까 이 문이과 통합 이전과 문이과 통합 이후의 수능 기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4점짜리를 단원별과 유형별로 분석한 교재이므로 내신 스타일과 수능 스타일 다 골고루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내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준비하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따로 미적분 수능 준비를 하는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킬 것이고요.
카이텍 수능 베타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웬만한 그 카이텍 알파란 수능 알파란 교재로 기출문제 사정자는 다 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답률이 높았던 중킬러와 킬러 문제들을 바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문제가 교재가 수능 베타고요. 카이텍 킬러스는 말 그대로 최고난도 문제들, 기출 문제도 있고 뭐 엔제도 있겠죠. 그런 한 문제 풀이에 20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상 못 풀어요. 너무 오래 많이 풀면 아이들도 지치고 수업 시간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꾸준하게 정리함으로써 수능 10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은 EBS 연계 교재는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적분 수능 특강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통과목 수학 1, 2 수능 특강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대치동 엔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구성은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전 시간 테스트를 보면서 개인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작성할 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학생이 본인이 질문할 문제 번호와 그 다음에 아직 다 숙제를 못한 미이행 과제 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그걸 적은 걸 저희가 아이들 테스트 볼 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조교 선생님이나 관리사님께 넘겨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질문한 번호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개인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줍니다. 그러면 애들 테스트가 끝나면은 제가 그 아이들이 적어낸 질문 번호를 이 칠판에 적어놨다가 그 질문에 대한 풀이 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가 또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스트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보고, 끝나면 이제 그 전 시간이 완전 정리된 거니까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라든가 유형 설명. 근데 지금은 뭐 수학 원투랑 미적분 개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기본 개념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지만은 주요 이제 심화 개념이라든가 또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 유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해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개인별 오답 노트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철에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오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 관리 내용이 양식인데요. 아이들이 보통 두 권의 교재를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질문할 번호들을 적어서 내면은 그거를 오답 노트 만들어 주는 거고, 과제를 어디 못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언제 와서 할 건지 참여 클리닉 시간 적어서 내면은 저희가 보강 문자를 보내서 그 시간에 아이가 와서 조교 선생님이든 저든 그 숙제를 못한 걸 다 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질문들, 못했던 질문들을 클리닉 시간 나와서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의 질문의 개인별 수업 프로파일을 그 종이에 질문할 번호를 적어내면 그거를 이제 조교 선생님께 드려서 수업 종료 전에 배부하게 돼 있고요. 보통 오답 노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본인이 질문할 문제에 비슷한 유형과 쌍둥이 문제 두 문제를 같이 배부하고 그것을 다시 풀어오는 게 숙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질문은 뭐 클리닉 시간, 다시 또 오답 노트에도 질문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클리닉 시간에 조교 선생님이나 또 다른 담임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고3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11시 40분 100분 시간 딱 맞춰가지고 OMR 실전 카드에 실전과 같은 환경으로 OMR 답안 카드 작성을 해서 문제지는 학생이 가져가고 답안지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공통 과목은 저랑 고3 담당하시는 최윤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공통 과목에 대한 해제 강의를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 링크로 학생들에게 발송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게을리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다들 강의를 보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선택 과목 미적분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문과 친구들은 최윤 선생님이 해제 강의를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지금 벌써 3번, 2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3회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모의고사는 수능 직전까지 계속 볼 거고요. 보면서 그 풀어낸 양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 오답 노트 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저희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이를 잘 관리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친구들은 조교 선생님한테 과외를 붙여가지고 뭐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조교 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조교 선생님이 특별 과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는 3월에서 4월까지 강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미적분 내신 준비는 알파, 베타로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수능 특강은 공통 과목입니다. 미적분은 이미 2월 달에 다 마무리될 계획이고, 3월부터는 공통 과목 수학 1, 2 수능 특강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서울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시험 범위는 수학 1, 2 전범위랑 미적분 앞에 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4월 12일부터는 2일 때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는데, 이때는 벌써 미적분 여러 가지 하면서 미분이에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봅니다. 향후 커리큘럼은 겨울에 저희가 이제 미적분 내신 고쟁이나 마풀교과서로 일단 기본적인 것도 어려운 것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얇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리고 패턴 테마로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이라든가 수능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3월부터는 미적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공통 과목 수학 1, 2 내신 수능 심화를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수능에 몰입해야 됩니다. 학생부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수능에 몰입해서 킬러 문제 정리라든가 또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정말 오답률 높았던 걸 다시 한번 모아서 반복을 하게 돼 있고, 수능 완성이 6월에 나옵니다. 그럼 수능 완성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 다시 한번 변형 문제들까지 풀어보게 되고 모의고사로 계속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거의 파이널인데, 그때는 미적분 이제 당연히 심화 문제,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최신 나오는 문제들 제가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타 강사의 모의 엔제라든가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다뤄서 대치동에 굳이 안 다니시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들을 제가 다 애들한테 풀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리 논술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항상 유의될 점은, 일단 수능이 예전 문이과 통합 이전의 수능 기출문제랑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그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해소를 위해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좀 쉬워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보단 쉽다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제 다른 어떤 공통 과목의 사점짜리가 문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예전보다 조금 쉬운 느낌이고, 그러나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사점짜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하고 많이 어려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들의 특징들이,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들이 어떤 딱 개념을 잡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객관화된 문제가 아니라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먼저 해봐야 되고, 거기서 단서를 잡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내가 이건 틀리고 저건 맞네 해서 전략적으로 사고를 수정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양치기 해서 유형 암기해가지고 그 비슷한 문제를 맞추는 그런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너무 옛날 문제를 풀 필요 없고, 최신 5개년이라든가 최신 10개년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만 자꾸 반복해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라든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수능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도 이제 물론 뭐 조금 쉬워졌다 말씀드렸죠. 전혀 뭐 막 쉬워진 게 아니고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는데, 3학년 내신 시험 선생님들이 조금 예전보다 1년 때보다 좀 쉽게 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심할 수는 없고요. 또 특히 수리 논술에 이제 미적분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내신이나 수능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놔야 수리 논술 할 때도 어려움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리 논술 듣고 있는 친구들이 벌써 1월, 2월 썼는데 많이 썼어요. 주요 중위권 대학의 기출문제를 많이 경험해봤고, 그것들을 이제 쌓이면 수리 논술은 숙제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계속 한 문제 우리가 같이 분석하고 같이 진짜 쓰고 첨삭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논술 들어갈 때 정말 잘 쓰게 되거든요. 지금 되게 잘 쓰는 친구들 많은데, 그래서 수리 논술은 조금씩 꾸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원하는 대학 또 꿈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